2부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질문부터 피터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즌1 76회에 올라왔던 질문부터 다 해드리겠습니다. 문님, 이분 이제 미국 사시는 분이거든요. 슬슬 미국 찍고 남미나 유럽 쪽으로 넓혀 가시려나 봐요. 크크. 참고로 뉴욕에는 한국인 남자 간호사들이 많으심. 대우랑 처우가 아주 괜찮음. 예전에는 영주권 많이 쉽게 받았는데 요즘은 티오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병으로 미군 다녀와서 대부분 이라크로 차출되지만 신분 해결하고 다시 병원으로 고고싱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참고로 미국은 군대 다녀오면 혜택이 많음. 일반 회사 취직하기도 더 쉬움. 한국이랑 많이 틀리죠. 다르죠. 질문은 궁금한 것 정리해서 올릴게 하셨는데 질문이 아니라 그냥 팁을 주신 것 같고, 개평님이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이민 상담을 받으신 것인지 혼자 개척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대단하네 이분 질문이. 브로커가 어감이 참 안 좋죠. 그죠? 약간 우리나라 사자 냄새가 나가지고. 사자 냄새 나잖아. 근데 사실은 브로커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네. 항상 어느 분야든지 중간 연결해준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호사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브로커링 하는 거겠죠. 정상적으로 준비 완료해놓고 떠나신 거죠. 예. 네. 슈가보이님이 미국 간호사는 여러 명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쪽이신지 간호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네요. 명칭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RN이죠. RN? R이라는 건 registered, 등록이 되었다는 뜻이고, N이야 nurse죠. 등록된 간호사고. 그래서 RN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기억나는 것이 일인지 뭐 환자인지 뭐 광범위한 질문인데. 많아요. 기억나는 환자들 한 팀만 뭐 소개를 해드리면, 중환자실 초창기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한국분인 거. 네네. 그래서 70대 환자가 입원하셨는데 이제 한국분이세요. 그 정도 연배가 되면 이제 영어보다 한국말이 편하시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선입견으로. 네, 선입견으로 대하게 되는데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환자가 지금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보호자가 올 것이다. 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국 분이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일 먼저 보호자 딸이 와가지고 섣부르게 한국말을 이렇게 샬라샬라 했더니 네. 딸 되시는 분이 어설픈 한글로 영어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도가 팍 올라갔죠. 식은땀 났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더니, 보통은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요. 예, 아,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듣고서 뭐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서 용량부터 아이비 관의 상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의사인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벌써 이제 빨간불이 반짝반짝하죠. 네네. 이거 이쪽 분야구나. 긴급 사태 발생했구만.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어찌저찌 잘 해결을 하고, 네. 정보가 바로 빨리빨리 퍼져서 공유가 되죠. 예. 의사부터 간호사들까지 서로 다 이제 주의 경보가 떨어졌죠. 저분 거의 의사급이다. 저희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이제 보호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다가 따님 되시는 분이 잠깐 나갔어요. 네. 나간 사이에 이제 할아버지가 오셨죠.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티를 입고 오셨었는데, 오. 가슴에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잖아요. 네. 이게 하버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옷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 기념으로 사셨나 보다. 기념품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예. 또 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좀 열심히 영어를 했더니 할아버지 다 듣고 나시고 나서 고맙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또 뭐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을 드렸죠. 네. 편안하게,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시니까 얘기를 주고받다가 알게 됐죠. 할아버지가 교수님이시라는 걸 하버드에서. 교수님이요 또. 네. 야. 그리고 따님은 뭐 하세요? 라고 네. 이제 물어보게 되었고, 따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고. 그다음에 환자로 계신 사모님은 네. 교육학 교수고. 예.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네. 상당히 긴장도가 올라갔다. 그러겠네요. 피터님은 아이고 또 이제 한국 할머니 오셨으니까 예. 편하게 대접해드려야지 그랬는데 완전히 엘리트 가족이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자기 삶에는 충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시는 않지만 그런 환자가 이제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었죠. 진땀 좀 빼셨겠네요. 아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간호사가 더 편할 수도 있었겠네. 호불호가 없더라고요. 호불호가 없고. 그 치료만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관심사가 이 간호사가 영어냐 한글이냐가 아니라 따님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가 받아야 될 치료를 정확히 받고 있느냐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잡한 뉴요커님이 RN, CNS, NP, LPN 차이가 궁금하네요 그러셨는데. LPN, CNS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예.
간호사 밑이에요. 음. 그래서 용어를 다양하게 부르는데 저희는 부르는 게 NA라고 부르거든요. NA. 어시스턴트라고 그래서 예. 너싱 어시스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름이 테크니션도 있어요. 네. 근데 약간씩의 업무 분야가 달라요. 근데 페이 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연봉 그 순서가 간호사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일이 그거를 궁금해 하지는 사실 않기 때문에 그쵸? 제가 아니 근데 이 난잡한 뉴요커님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지? CNS는 클리니컬 널스 스페셜리스트래요. 네네. NP는 널스 프랙티셔너. 그 연습하다 했죠. 프랙티스라고. 네네. 프랙티셔너라고 그러는데 아. 이제 이거는 MP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간호사가 간호사 전 단계라고 보면 되네. no. CNS하고 LP는 간호사 전 단계고요. 예예. NP라는 거는 간호사가 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대학원을 가서 MP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되면 동네에 있는 내과나 가정의사처럼 예예.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아 그래요? 조금 다른 거는 의사의 감독하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마약류는 처방이 안 되죠. 마약류는 안 되고. 근데 감기 혹은 감염 때문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항바이러스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예. 처방 다 받을 수 있죠. 야 간호사인데 처방전도 쓰는 거네. 네. 멋지네. 그럼 LPN은 뭐예요? 라이센스드 프랙티컬 널스. CNS와 비슷한 겁니다. 간호사 CNS랑 밑에. 비슷하고.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기로 하려면 그냥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정도. 아 되게 다양하네. 이분도 좀 뭐 관련이 있는 분인가 보네요. 네, 근데 그분이 묻다 말으셔가지고 네. 간호사 밑으로는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잖아요. 여기 뭐 한국 사람 간호사, 조무사 뭐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관심 갖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간호사는 RN 아까 말씀드렸고 MP 말씀드렸죠. 너스 예, 프랙티셔너라고 대학원을 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드와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대학원을 가는 건데 우리 저기 애 받아 주신 분들 있죠.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애를 받다 보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 예.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꿰매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바늘을 사용해서 꿰맨다는 게 의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오. 그러니까 의사의 영역을 상당히 겹쳐서 할 수 있는 이게 아이를 받는 데 있어서 네네. 그게 이제 미드와이프고요. 그다음 난잡한 뉴요커님이 널스와 PA의 차이도 부탁드려요 그랬는데. 자, 다시 널스는 간호대학을 나오면 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PA는 간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안 나와도 되고. 사이언스만 하면 돼요. 간호대학을 포함해서 이과 공부를 하면 돼요. 이과 공부를 한 사람이 대학원을 가게 되는 게 PA입니다. PA. 그래서 PA라는 게 Physician's Assistant예요. 네네.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사의 보조자 어시스턴트니까 오. 어감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 예. 실제 하는 일은 거의 의사와 똑같습니다. 간호사 위네. 그렇죠. 뭐 페이 그레이드 치면은 예. 대학원 과정 수료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의 딱 중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실 때 이 미국에 있는 특이한 직업군들이 간호사와 의사 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PA인 거고. PA는 이제 아까 했던 MP라고 다른 거는 네. MP는 간호사가 대학원을 가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간호사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간호사 일이 전부 다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예. PA라는 것은 의사랑 짝을 이루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병원에서 PA를 보시게 되면 의사의 지시를 받고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말 그대로 어시스턴트니까. 의사 대행이네 그러니까. 예, 직군이. 그러게요. 이분이 진짜 아주 많이 알고 계시네. 그다음 정규 코스 밟으신 간호대학 졸업생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의 차이, 대우, 초봉은 어떤가요? 그러셨는데. 다른 방식의 교육을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게. 다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몇 년제죠? 4년제죠. 예. 근데 보통 무슨 간호 전문대 있잖아요. 3년 과정이거든요.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3년. 네. 3년과 4년의 차이가 다 미국에서 온 건데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3년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associate 그리고 4년제는 뭐 bachelor죠. 예. BSN. 네. 그래서 지금 추세는 3년제를 안 뽑아요. 추세가. 오. 그리고 시한을 정해주고 4년제로 다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간호사 하신 분들은 되게 3년제가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도 당연히 4년제였고 예. 4년제를 뭐 보기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구나. 안 된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이제 4년제가 현재 많지는 않아요. 예. 뉴욕에서도 숫자로 따지면 3년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혼란 상태에 있어요. 혼란 상태. 그래서 어쨌든 3년제와 4년제의 차이가 연봉에서 차이가 나죠. 7,000불 정도 차이가 났던가 싶기도 한데. 7,000불.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뭐 병마다 다르고 이 액수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여하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학위에 대한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야간 근무 수당이 있듯이. 메리트가 있는 거네. 3년제보다는. 그리고 대학원을 나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간호사를. 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수당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항목이. 그렇구나. 일단 대우 초봉은 차이가 있는 거고 정확히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간호사 모르지만. 자체에 대한 차이는 없고 수당에 대한 차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혹시 학원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간호학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라이센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 라이센스는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학원을 가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이건 진입 장벽이 없는 거죠. 공인중개사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고졸도 할 수 있고. 근데 간호사라는 건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호대학.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조무사를 말씀하시지 않나 하지만 조무사라는 용어도 제가 지금 사용하기 꺼려하는 것이 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CNS와 LPN, 제가 말한 NA, 테크니션 다 그 묶어서 간호사 밑에 5만에서 6만 사이 연봉에 해당되는 직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몇 년 전부터 뉴욕에서 점점 더 많이 생긴 24시간 긴급 클리닉들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 응급실 들어가게 되면 네.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네네. 극빈자나 아주 부자 요 두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 중간에 있는 보통 사람들, 네. 레온님이나 저나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보험이 있으면 제가 보험을 내야 할 것이고 보험이 안 되면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예. 가벼운 손에 몇 반을 꼬맨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두통이 있다거나 예. 그런 그 경증 환자들이 언제든지 예약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진료소가 워크인. 말 그대로 그냥 걸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 알파고한테 이겼댄다, 처음으로. 이세돌이. 속보가 떴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네요. 그러게요. 아, 지금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이거 녹음하면서.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예. 자랑스럽습니다. 그쵸. 예. 아유, 다행이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세돌 기사님. 그 다음에 간호복 입고 퇴근하시는 분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 혹시 옷에 균이 묻어 있어 다른 승객들한테 옮길까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진짜 간호복 입고 퇴근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타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진짜로?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차로 운전하고 갈 때는 그렇게 합니다. 겉에는 외투를 입기 때문에 안에 입어도 티는 안 나고요. 그렇죠. 바지는 이제 티가 나죠. 근데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각각 다양하긴 하지만 아까 소방관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되게 존중을 받는다고. 예. 그 연장선상입니다. 프라이드가 강하네.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고 나가시던데. 네. 아직도 저도 이제 의식이 내면화가 덜 됐죠.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한국적인 의식과 그다음에 새로 생긴 뭐 미국 배우는 것들의 혼란이나 중간 어딘가 있는데 이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중교통에서 간호사복 입은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균이 분명히 묻어 있을 수 있는데 네.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다니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터님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시는 거죠? 사투리로 좀 남사스럽다고 하나요? 있긴 있구나. 그다음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과 직업을 간호사로 바꾸고 싶은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같을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한국은 제가 전혀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 간호사 하신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제가 한국에서 들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느낌은 네. TV도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고대다.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보상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하고자 하시는 혹시 남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뭐 조언할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미국이라면 할만합니다. 미국이라면 할만하다. 물질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 한국의 한 2배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도전하실 생각 있으시면 할만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인 진상과 한인 진상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한국 진상을 따로 뭐 분리해서 만나본 적은 없고요. 미국이니까 그냥 그렇죠. 진상이면 다 진상인 거죠. 예. 묶어서 네. 인종으로 갈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진상의 행동들이 되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마약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노숙자. 그러니까 전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뭐 약이면 약 아니면 여러 가지 먹을 거나 이런 것들 네. 약간의 뭐 돈들 필요한 것만 갖고 병을 나가고자 하고 자기 자신에도 객관적인 안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종의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발글놈님이 미국도 한국처럼 선후배 간에 갈구는 문화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갈굼을 당했죠. 이번에 중환자실 옮겨가면서 거의 할머니급인 중국계 간호사님한테 굉장히 당했죠. 근데 돌아서면 참 할머니 성질 있으시네 뭐 이 정도지. 네. 뭐 인격적으로 굉장한 모욕감을 끈다라거나 네. 부당한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은 그런 건 없죠. 전혀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네.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버니 샌더스가 네네. 이 출마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정신을 버니 샌더스만 얘기한 거 아닌데 최근에 예, 오바마도 얘기를 했고 뭐 많이 얘기를 하는 그 정신이 페어네스입니다. 공정함. 이게 깨지면 미국 사회가 깨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인종이 어쨌든 언어가 어쨌든 종교가 어쨌든 우리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갈구게 되면 거기에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냐면 혹시 내가 아시안이라서 혹시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차별되는 거 혹시 아닌가? 내가 여자라서 남자라서 혹은 내가 뭐 성소수자라서 라는 임프레션을 주게 되면 이건 굉장히 문제 복잡해지죠. 서로 조심해야죠. 그렇구나. 그리고 박을놈님이 제 친구가 남자 간호사였는데 선배한테 엄청 갈굼당해서 못 버티고 나왔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미국은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다른 한국 간호사분한테 건너 들은 얘기는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국내 특히 대형 병원에서 예. 군기라고 하나요? 서열 상하 관계가 예. 저는 굉장히 그걸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미국 같으면 진짜 변호사 출동할 일이네요, 그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개념도 없고 네. 선배라는 개념이 배울 게 많다라는 개념인 것이지 예.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이런 건 뭐 없다. 술래잡기 꼬리잡기 할 상황은 아니죠. 그런 건 또 아주 합리적으로 잘 돼 있네요. 다인종 국가에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간호사한테 떠넘겨 불이익을 주던지 아니면 이런 음지 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간호사가 제가 주의를 받은 것은 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네.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병원이 물론 지죠. 네. 왜냐하면 저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책임을 지는 거죠. 병원을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큰 실수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병원에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커버해준다? 그럼요. 노조가 있고 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앤드류 님이 캐나다 사는 분이거든요. 월급 및 부수적인 혜택이 가장 궁금합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만난 분이 간호사였는데 자신 있게 간호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는군요. 크크. 또한 미국은 의료비가 비싼데 혜택이 있는지요라고 하셨는데. 1번 급여는요. 예. 병원마다 다르고 주마다 다릅니다. 물가 연동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다니는 병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4월 달 안에 세금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세금 신고할 페이퍼가 와요. 네네. 집으로. 제가 올해 신고한 금액이 94,000 몇백 불이거든요. 94,000 2년차 월급이. 네네. 연봉이 궁금하시면 통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은 당연히 되고. 되는데 의료보험의 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네네. 아마 최고의 의료보험은 애플이나 구글 네네. 직원들이 아닐까.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병원 직원이니까. 와. 직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뭐 응급실 가면 줄을 좀 덜 쓴다라거나. 근데 저희 병원 직원들도 저희 병원 안 가요. 창피하다고. 그런 거 있죠. 실제 창피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가 불행하게도 뭐 암에 걸렸다. 그럼 저희 병원도 암 치료를 하지만 절대 안 보내죠. 땡땡 병원을 보내죠. 다른 병원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런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리스트가 있죠. 그 리스트에 자기 다니는 병원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실수하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내부자로서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절대 이 병원에서 이거 안 해야지 뭐 이런 과장되긴 하지만 그런 비토가 좀 생길 수는 있죠. 그렇구나. 2년차 간호사분인데 한국 돈으로 치면 억대 연봉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되겠죠. 예. 40대도 돼요?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만약에 이런 전문 과정 간호사뿐만 아니라 예. 나이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면 나이 제한에 피해를 보신 분들 팔자 고칠 만큼의 돈을 받겠죠.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는 정말 전국 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심 중에 핵심을 건드려버린 거죠. 그렇구나. 페어네스. 우리나라는 사오정 그러잖아요. 40대만 되면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는 40대에 시작해도 차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진입장벽도 없는 거고. 제가 가깝게 연락하고 지내는 형님 동생 하는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이 있는데 큰딸이 고3이에요. 네. 지금 간호과정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졸업하시겠죠. 길게 잡고 한 2년 정도 더 계셔야 취업을 하실 텐데 네네.
뭐 69년생이면 계산하실 수 있죠, 아, 나이가. 69년생? 아. 나보다 많은데. 근데 너무나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잘 다니고 계세요. 피터님은 몇 년생이세요? 72년이죠. 72년생? 내가 그리고 맞네. 그분한테 또 들은 얘기는 네. 뉴욕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하시고 좀 이렇게 활동하시던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거의 졸업을 앞두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멀쩡히 박사하고 다 하시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인간극장 나올 판인데 거기서는 그냥 있는 일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이신 거죠. 우리도 뭐 머지않아 인간극장 나오기는 좀 약하다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뭐 주목을 받지만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부럽네요, 사실은. 그런 현실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라12님이 한국서 간호과 졸업하고 가신 건지요 했는데 한국에서는 경영학과 나오신 거고 미국에서 이제 하신 거죠. 그다음 섹시투데이님 1번 한국 직장은 세금 형식으로 떼어가는 4대 보험이 있는데 미국은 세금 형식으로 떼어가는 게 무엇이 있는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그 연방세, 주세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요. 네. 국민연금 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노조 활동비라고 하나요? 노조가 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아주 자세하게는 못 봤네요. 연금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항목이 이제 페이첵에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 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주에 내는 소득세, 연방 소득세 다 따로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 세후라고 그러잖아요. 예. 세후. 예. 세후 되면 한 63%,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7% 정도는 이제 예.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명목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네, 거고. 그래서 뭐 나중에 세금 리턴도 있기 때문에 네. 대충 퉁쳐서 3분의 2는 가져가고 네네. 3분의 1은 공동체를 위해서 잘 쓰게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TVN 젠틀맨 리그 나갈 때 연봉 편에 나갔었어요. 우리나라도 연봉 1억이 통장에 665만 원 찍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떼겠죠, 미국인데. 그죠? 네. 더 떼겠네요. 그래도. 하여튼 제거 앉아서 두들겨 보면 네. 뭐 제가 한 3분의 2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미국에서 직장 다니면 한국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데 만약 한국에서 아플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임플란트 3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놀라면서 했고요. 당연히 현금으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었고 얼마나 좋았을까, 의사가. 너무 감사해서 간호사 선생님들 회식하시라고 10만 원 더 드렸습니다. 진짜로요? 처음 봤다 그러겠다, 그 사람들이. 깎으려 그러지 누가 더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전 정보가 들어갔죠. 미국에서 간호사가 오는데 아. 아는 사람을 해서 비용도 미국에서 계산한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고 기쁘셨겠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 기술력이야. 뭐 다 손재주야, 뭐 알아주는 워낙 거고. 알아주니까. 네, 그래서 10만 원이 아까울 상황이 아니죠. 멋지시네요. 네 번째, 미국 문병 문화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요? 우리처럼 우르르 들어오는지 하셨는데. 이게 뭐랄까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농경 사회를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의식 자체에 이 농경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떼져가는 걸 좋아하고 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우리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네. 이게 좀 파편화돼 있으니까 그런 시간 차이, 시차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병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는 그 이민자 가정이 많죠. 인도계나 아시아계 쪽이. 근데 이제 유럽계 쪽은 그런 시기를 지나온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죠. 개별적으로 한두 네. 명씩.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사회 제도 안에서. 미국 이미 그게 돼 있죠. 나의 어떤 성 정체성이 가족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병하는 상황이라거나 어떤 보호자의 상황이 그 순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문병조차도 그걸 잘 감안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성소수자라면 나의 직계 가족이 문병 오는 시간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들 오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죠. 예. 안 겹치게 일부러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배려해야 될 간호사로서 상황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는 대학병원 가도 6인실이 제일 싼 병실인데 미국의 제일 싼 병실은 몇 인실인지요? 하셨는데. 다른 병원 근무해보신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6인실도 있다고 하네요. 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편화되진 네네. 않았고 그런 병원은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저소득층이 밀려있는 저소득층.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병원 의료시설이겠죠. 네네.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중환자실은 무조건 1인 침대가 아니라 1인실이에요. 1인실. 무조건 1인실이고. 완전히 밀폐된 어. 하나의 독방이 독방. 야, 아, 누구든지.
환자는 무조건 독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안전, 감염의 위험성.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와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파서 왔는데 더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병을 얻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병원의 감염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 병동에 있을 때는 2인실이 제일 많았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중환자실은 무조건 1인실입니다. 그렇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럼 이제 평범한 데는 2인실이고 저희 병원은 그렇죠. 너무 좋네.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예. 그 동네에서는 뭐 이렇게 병원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재유리님이 미국의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저소득층은 의료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극중에서 몰래 약품을 빼와서 난민들을 치료해주는 간호사분들이 비춰지기도 하더군요. 미국의 의료보험 실태나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과 같은 의료보험 정책을 취한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의료 민영화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폭동이 나지 않을까요? 미국의 의료 제도는 전혀 공유가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미국 옆 동네 캐나다조차도 완전히 다른 의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예. 뭐 유럽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의료 제도는 미국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민영화한답시고 따라하는 건 좋은데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외피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질까요? 미국에서 저소득층은 다 무료입니다. 네. 돈이 없는데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병원 갔는데 죽일 수도 없잖아요. 네. 법이 있어요.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를 모두 치료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네, 치료하지 않으면 연방법 위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좀 명망 있는 사립병원들 중에 응급실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 환자를 가려받기 위해서. 어쨌든 응급실이 있고 응급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치료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치료해주고 그 돈을 나라에서 받으면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보험에 커버될 거고요. 더 좋은 병원을 찾을 거고. 네,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은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현금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예. 현금이 부족하면 깎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달이 얼마 내라. 그래서 병원비를 이렇게 분납해 주는 거네. 애누리 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막 응급실 가도 보호자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찾잖아요. 한국은 상당히 훌륭한 의료진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 부분을 나라가 세금으로 많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네. 현재 많이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고 저 또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보험 혜택 받지 않고 현금으로 다 드려도 너무 싸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가 작년에 했던 76회에 올라왔던 댓글들이었고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작가 하시님이 요번에 새로 올라온 댓글들은 전부 한번 작가 하시님 읽어주세요. 네, 빅토르 안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제 녹음을 하시면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들려주시길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GM88님이 질문 있어요. 미국은 전문 간호사는 직접 진료도 하고 처방전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 심화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 간호사가 대학원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뭔가? 일단 뭐 어떤 학문 분야는 대학원을 가나 안 가나 물질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대학을 4년제를 마치고 어느 순간에 대학원을 가죠. 그러면 대학원 수당이 정확하게 붙어요. 그 액수는 병마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돈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 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원 과정은 병원에서 다 전액 무료입니다. 야. 뭐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 있는 그나마 이름 있는 학교 뭐 NYU나 콜롬비아 대학이 있죠. 비싸겠죠. 사립이니까. 네. 개인이 자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기 병원에서 해줍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러 군데 대학원 과목 들을 게 있어가지고 2군데 갔다 왔는데 왜 돈 내란 추가서를 보내지 않느냐고. 대학원도 돈 벌어야 되니까 대학원 과목이 비싸죠. 어차피 뭐 제가 내는 거 아니지만 네. 병원 내는 거지만 뭐 학교 입장에서는 저한테 받나 뭐 돌려서 받나 받는 건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제 쪽 비슷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좀 와라. 네, 빨리 좀 와라. 대학원 가는 비용 전부 다 자기 직장에서 변제받는다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영수증을 주면 돈을 돌려받는 거 뭐라고? 예, 환급. 환급을 세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받게 되고 끝내주네요. 예.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영수증만 제대로 첨부를 하면. 눈치 볼 것도 없네 그냥. 네. 그리고 그거를 장려해요. 항상. 너 오히려? 왜 대학원 안 가니? 의료 인력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전체 병원의 질을 끌어올리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한 사람당 10,000불에서 20,000불에도 책정이 되는데 그걸 왜 쓰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혼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혼나봤는데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은 다 무료고요. 대학원이 됐으면 MP 아까
들었다시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드와이프 애 받는 사람 할 수가 예, 예. 있고요. 그다음에 MP 중에서도 이제 전공이 바뀌어요. 뭐 아이들 소아과 할 수도 있고 일반 성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박사까지는 요즘 해야 되는데 그 네. 분야가 마취입니다. 간호사로서 대학원 혹은 그 이상을 해서 마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연봉으로만 따지면 가히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방전도 가능하고. 되는 주가 있고 안 되는 주가 있는데 MP는 무조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2개 남겼는데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이미 답변 앞에 주셨는데 미국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론 간호조무사는 학원만 다니고 시험 봐서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학위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간호사 종류가 있나요? 뉴욕 지하철을 타면요, 이렇게 광고판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그 교육 관련 광고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또 방금 말씀하신 교육 기간마다 다른데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일정 시간은 최대한 짧게 잡으려고 하는 게 특성이에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은 짧게 해서 수료증을 받게 해서 간호조무사를 시키죠.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면 됩니다. 간호사랑은 좀 완전 다르네요. 네, 그리고 혹시 그레이 아나토미 보셨나요?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는 닥터 하우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강추하는 드라마고요.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드라마냐. 간호사 되기 전에는 매우 재미있었던, 간호사 되고 나서는 너무나 시시해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엔 재밌죠. 깊이가 없고 약간 다르고. 그렇죠. 근데 드라마 자체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고 재미가 있죠. 근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는 닥터 하우스고요. 그다음에 최근 드라마 중에서는 코드 블랙. 코드 블랙. 예, 그래서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맨스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리얼하게. 예, 굉장히 리얼하고 컷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오.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아니까 오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한 목적성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겠다. 예, 근데 뭐 그렇게 몰입할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뭐 최근 드라마 중에서는 코드 블랙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정말 한번 몰입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닥터 하우스를 추천합니다. 하우스. 네. 네, 그리고 돼지아님께서 질문 3개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아주 오래전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 간호장교 사이에서도 미국 간호사 이른바 RN이 각광 걷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실제로 간호장교 출신이 있는지와 출연자분이 생각하실 때 한국 간호사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존중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아버님 세대들처럼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고 물질과 정신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돈을 뭐 많이 받는다 한들 무시당하면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액을 뭐 좀 올려줘도 이 3D 업종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장가가기도 힘들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RN이라는 직업은 존중받는 직업이고요. 그래서 내 자식이 뭐 RN이 있었을 때 목에 힘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의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합당한 물질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에서는 법에 따라 심야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간호사는 교대 근무가 잦아 심야 근무가 불가피하실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울러 급여 체계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5,000불 더 줍니다. 그리고 그런 주 야간 근무제보다 사실 더 시급한 문제가 인력 부족이에요. 경제 위기 리만 사태 이후로 빨리빨리 수급이 안 돼요. 그래요?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인사과에서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너 오버타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유닛도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가 사실 병원일 시작하고 안 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추가 근무인데 오버타임.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다가 2달 전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했어요. 굉장히 높은 분이 와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교대도 되나요? 오전 하시다가 오후로 심야로 바꾸시고 그런 분이 실제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네네. 마음속으로 참 재밌는 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하는 분이 있다는 풀타임으로 거네요? 하면서 주간조면 주간조 오버타임이나 야간조를 보통 하는 게 보통인데 그분은 안 가리고 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 체력이 막 돈을 엄청 벌어야 되나 보다, 그분은. 그분은 여자분이고 나이가 있으셔서 제가 농담을 함부로 못 하는데 네. 흑인분 한 분도 비슷한 분이 계세요. 거의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와, 잠도 안 자고? 일주일에 3번 근무가 기본이잖아요. 네. 5번, 6번을 그냥 근무를 하시더라고. 놀래가지고, 야, 니네 아프리카에 마누라가 몇 명 있어? 자식들이 많아? 놀리기도 하죠. 신기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이 필요한데 이걸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는 취업 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편인가요? 자, 매우 조심스럽고 전제는 제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유학생으로 와서 간호사로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학생으로 와서 간호사 된 다음에 한국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형편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이 돌아갔다라면 지금은 3명 그 이상이 돌아가는 상황인데 10명이 다 돌아가지는 않아요. 물론 영주권 이상이 있으면 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전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유학생 오는 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환영을 해야죠. 그리고 공부가 쉬운 건 아니니까 투지가 있는 거죠. 거기다 대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마라, 뭐 아니다 이렇게 갈라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피터님은 이미 저 같은 변호사랑 경우는 다 물밑 작업 해놓고 가신 거니까. 여행으로라도 미국을 다녀오거나 뭐 그곳인가 짧게 대화를 해보다 알 수는 있죠. 불가능하지 않으나 어려운 길은 저 같은 경우는 피하는 편이에요. 복권이야 누군가는 되겠지만 복권을 사지 않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마지막에 피터님께서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야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되는 과정, 신분 문제, 경력 관리 및 급여 체계, 향후 자기 개발과 진로, 인종 전시장 뉴욕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등등 충실하게 방송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심도 있는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진짜 답변을 너무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잘 된 것 같고,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식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네. 38에 갔으니까 당연히 갔다 왔죠. 육군? 네, 육군. 전혀 꺼릴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세 없고. 그럼 좋아하는 음식은 있으세요? 좋아하고 싶은 음식이 있죠. 뭐예요? 샐러드. 아, 샐러드 맛있는데 왜? 주식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네. 한국 요리랑 미국 요리 중에서 하나씩 진짜 난 제일 좋아한다 이런 거. 잘 만드는 요리가 있습니다. 아, 요리도 잘하세요? 1, 2, 3가 있는데 네. 다 얘기해 보세요. 3번이 그 베트남 음식이고 네. 껍데기만 이제 베트남 쌈으로 하고 예, 예. 내용물은 변칙으로 퓨전으로. 예. 근데 소스는 이제 주로 동남아 소스를 좀 쓰죠. 예, 예. 지인들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보면 그거 아무나 걸 가지고 그걸 요리라고 하냐. 그래서 별로 반응은 없는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미는 게 팟타이예요. 팟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리가 아낌없는 재료 사용. 일단 새우 크기에서 압도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왕새우다. 중국집 가서 스페셜로 시켜야 나오는 정도의 아주 큰 거 있죠. 예, 예. 그거를 2자릿수로 집어넣는 거죠. 그것만 건져 먹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스칼랍이라고 그러죠. 완자라고 하죠. 크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완전 대형 사이즈는 아니어도 네. 상당히 큰 완자를 넣어서 재료에서 이제 압도를 하는 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소스 하면 쌀국수에다가 소스 넣고 볶는 거니까 네. 뭐 좀 특이한 맛에 요리를 해야 할 때는 이걸 내놓고 저 나름대로의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1번이 베이비 백립스라고 그러죠. 그 백립. 예, 돼지 네. 갈비뼈. 우리는 갈비를 잘라서 팔잖아요. 근데 예. 걔네들은 갈비 짝으로 팔잖아요. 네. 갈비짝을 사다가 마법가루를 뿌려가지고 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오븐에다 굽는 거야. 시간 맞춰서 하는 그 거니까. 마법의 소스는 뭐예요?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 정원이 간호학교가 60명이었는데 네네. 그중에 한국인이 2명이었어요. 저하고 네.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교포예요. 예, 예. 부모님이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엄마가 요리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엄마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돼지 갈비 구이 요리를 내놓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비법이 가루에 있다. 가루. 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RUB. 예. 럽에 있다고. 그래서 이메일을 받았죠. 가루가 10개 이상의 종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향신료 가루를 파는 그 전문점에 가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사가지고 비율대로 가루를 이제 믹스를 해서 썼는데 여하튼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아웃백을 능가하는 아웃백 폭립 자주 먹거든요. 예, 그 10대들한테는 예.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요리죠. 예, 뭐 어디 모임이나 초대할 때 2, 3번이 안 먹힐 때 마지막 불패의 신화로 쓰는 1번. 뭐 나머지야 뭐 간단하게 한식 먹고요. 기분이 우울할 때는 청국장을 끓여 먹고 집에서. 예, 뭐 이런 정도. 아는 지인이 스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뺏어 먹죠. 예. 아, 나도 초밥 참 좋아하는데. 물론 서울에 오니까 맛있는 거 많죠. 예. 근데 뭐가 제일 맛있게 드셨어요? 제 사촌 동생이 네. 한전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한전이 지금 나주로 이사 갔잖아요. 예, 지방으로 그래서 내려갔죠. 니네들 회식 어디서 하냐 해가지고 그 나름의 한정식집 같은데? 좋은 데 갔더니 코스 요리 있죠. 코스 요리. 한 명당 5만 원씩 하더라고요. 네. 끝도 없이 나오다. 끝도 없이. 그래가지고 남도 요리가 유명하죠. 네, 정말 잘해요. 피곤해가지고 그만 좀 내시라고. 그랬고 이모하고 네. 신세계에서 또 한번 모임을 가졌죠. 네네. 모임은 뜨거웠는데 신세계 그 식당가 있잖아요. 아 신세계 너무 흉보네. 전문 식당가. 왜 11층인가? 거기도 똑같이 5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음식이 나오다 말더라고. 자릿세구나. 자릿값이니까. 자릿값이구나. 남도에서 먹을 때는 그만 좀 주세요 그랬는데 네. 신세계에서는 더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플란트에서 이가 안 좋아가지고 네. 타박할 상황은 아니고 네. 제가 마음 먹고 뭔가를 할 때 재료는 월등히 좋습니다. 미국이. 그렇구나. 네. 풍부하니까. 네. 그래서 자원이. 뭔가 사람들을 압도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애들이 있는 집들은 예. 그 중에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랍스터죠, 랍스터. 랍스터 먹고 랍스터를 싶다.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제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큰 거는 한 마리도 못 먹어요. 되게 커요, 양이. 근데 큰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돌아가게끔 한 명당. 예. 그러면은 다시는 랍스터 안 먹어야 할 정도로 아주 질리게 요리하는 법은 뭐 간단하죠. 뭐 대게 찌면 찌듯이, 되니까. 예, 맛은 게가 더 맛있는데 대게가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새로운 거니까 예, 예. 그런 거. 그래서 손맛은 확실하게 한국이 우월하고 재료 맛은 좀 미국이 우월하죠. 미국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래서 재료의 맛을 살린다 하면 미국인 것 같고 네. 재료가 좀 부족해도 손맛으로 승부하는 것은 한국이지 않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거든요, 저도. 저는 1, 2, 3번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미국에서 가장 그리웠던 음식은 없으십니까? 한국 음식. 그래도 나이가 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대도시에 살면 어떤 특정한 음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서울에 있어도 네, 뭐 맞아. 인도 음식 뭐 네. 있는데 새롭게 발견한 음식은 그 염소 요리. 아, 우리도 염소 물론 요리요? 흑염소 먹고 하지만 어. 그 이슬람권에서 인도 조금 고급 식당에 가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염소 요리가. 난 한 번도 못 저는 먹어봤네. 그게 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냄새 안 나요? 커리가 걔네들 그 향신료를 쓰니까 네, 강하니까. 네, 저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아주 그런 식으로 특이하지 않는 이상 되게 공유가 되잖아요. 서울에서 웬만한 건 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건 없죠. 지금 뭐 특별히 그립거나 이런 거 뭐 아니면 한식당 가서 먹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근무하시는 병원에 한국 간호사분은 몇 명 계세요, 총? 처음 병동에 있었을 때 한 분 계셨고, 네네. 그분이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남는 케이스였어요. 그분이 한 분 계셨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또 한 분 계시고, 네. 전에 듣기로는 3층에도 좀 많이 계시고, 4층에도 많이 계시고, 수술방에 좀 몇 분 계시고, 애 낳는 데 있죠? 네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산부인과? 그러니까 산과와 부인과를 분리를 하니까 산과가 산과. 산과. 네, 산과. 거기에 이제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모임 같은 건 따로 없고요, 한국인 모임 같은 거? 전혀 없죠. 우리나라 일단- 같은 벌써 막 만들어 갖고 막 회식하고 그럴 텐데. 일을 할 때 동료로서 만날 때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른 층에 있다 한들 같이 일하지 않는 이상 바쁘니까. 그냥 오다 가다 잠깐 스치는 정도? 음. 근데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의 소문이 돌아와가지고 되게 다 한국에서 하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민을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작심하고 예. 네. 또 남자이고 하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죠. 조언도 해주고 서로. 네, 조언도 그래도 해주고. 힘이 되겠어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볼 게 있으면 동년배는 좀 까탈스럽더라고 어딜 가나. 근데 좀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시면 관록이 있으시니까 네네. 배려를 많이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서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뭐 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건 뭐 약간. 다른 분들이 평가하는 항목들 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배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어로 팔로업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예. 하고 나서 추가로 자기가 채워가는. 예.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말 그대로 생명의 최전선이잖아요. 뭐 연예인들 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프로포폴. 네. 프로포폴이라는 약도 재밌는 약인데 쓰기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실제 사용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 약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뭐 유튜브도 물론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심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데 카톨릭 의대 교수님이 특이하게 유튜브에 강의를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 교수 도움 많이 받았고 또 다른 뭐 현지 유튜브 올려주신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 부분은 뭐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알고 싶은 건 많죠 현재. 그렇죠. 일단은 그
본인이 좀 뭐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 몸 자체가 되게 재밌고 좀 알면 좀 신나는 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 요거는 좀 고치면은 더 좋겠다 하는 단점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언어가 부족하죠. 영어가 많이 부족하고 네. 이거는 뭐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화가 나면 티를 금방 낸다고 하네요. 얼굴에. 표가 나. 나도 화가 나면 못 감추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자신을 단단하게 하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싫으면 막 싫은 티도 나고 막 얼굴에 써 있는 거네. 제 기분 안 좋다 이렇게. 근데 영어를 사용하면 별로 티는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네. 가끔 가다가 한국말을 하게 되면 한국 간호사님들하고 이렇게 얼굴에 티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서도 한국말 안 쓰려고 그래요. 내 모국어기 때문에 어감을 잘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이 감정 변화가 빨리 반영이 되는데 영어는 욕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욕을 하는 건지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원 하실 때보다 지금 천직을 찾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간호사를 안 왔으면은 다른 일을 해봤어도 재밌었겠다 하는 그런 직업이 또 있으세요? 간호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 연구는 모르겠어요. 뭐 의사여도 좋고 약사여도 좋고 꼭 간호사라는 그 직군에 대해서 열광하는 건 아니고 다 사람 환자 몸을 다루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혹은 그 이상을 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죠. 초반에 직업을 가지시게 된 게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절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시각화하는 데 있을 때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닥터하우스 언급하는 거고요. 그럼 미드 보시기 전에도 이런 쪽을 꿈꾸셨습니까? 꿈이라기보다는 관심이 많았죠. 관심 있는 분야가 네. 우주론하고 이 생명이에요. 굉장히 뭐 엉뚱한 얘기인데 살아있는 것과 우리가 생명이 있고 없고의 경계를 되게 알고 싶어 했고 그다음에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잘 다뤄줘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으로서 활동할 때도 진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가끔 이런 얘기는 하죠.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 10명을 줄 세워놨다. 10명에게 희망 직업을 물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의사를 써낼까? 지구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할 만한 직업일까? 그런 가치가 있는 걸까? 병원에서 물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똑똑한 의사가 환자만 치료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저는 환자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그 시간을 연구에 할애해서 획기적인 암 치료법을 찾아낸다거나 어떤 역사의 대반전을 가져오는 이게 진짜 그 분야의 최고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미국에서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천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주의 신비를 캐는 거죠. 돈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과물을 보면서 즐기는 거 그런 것들을 혼자 덕후처럼 이렇게 재밌어 했죠. 그러나 또 현실이 있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또 이민을 생각했고 나이의 한계 여러 가지 조건의 한계 그래서 간호사도 재밌는 직업이고 뭐 한가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하고 당장 관계가 없지만 그냥 평소에 재미있어 했던 그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 2년 차신데 네. 그동안에 나 진짜 너무 힘들다든지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고충 같은 거, 어려웠던 거. 기억나는 환자들 묶어서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는 실제로 환자 입원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큰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잠시 있다가 이제 중환자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을 셋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계를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서류 작업까지. 그래서 입원을 시키는 과정은 기피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간호사들이. 근데 순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 순번이 오면 꼼짝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2명 환자 보는 것이 한가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버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해버리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책임감이 또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 있었을 때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한 6개월 좀 됐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네. 2자릿수 이상의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삶과 죽음이 그때그때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스트레스는 아닌데 어쨌든 만감이 교차하시겠네요. 부담감은 있죠. 부담감이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고충이라면 고충인데 반대로 내가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간호사 되기 잘했다 하는 그런 보람 있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요?
상상을 해보시라. 다인종이 사는 사회를. 다인종 일단 몸매가 달라요. 아, 그래요? 골반의 높이가 다르고 비율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네. 색깔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쁜 여자분도 환자로 누워 있으면 그렇게 잘 못 느끼거든요. 네. 환자로 누워 있어도 딱 보고 미인이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알고 보니까 말 그대로 모델의 모델. 진짜로? 네. 오, 프랑스 분인데 뉴욕에 놀러 오셨다가 배에 낭종 제거를 하러 왔어요, 병원에. 오, 네. 그랬다가 이제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예. 크게 피를 뭐라고 그러죠? 피를 잃은 것을? 과다출혈? 네, 과다출혈이 오셔가지고 중환자실로 이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위중한 상태는 지났는데 예, 예. 키가 일단 크니까 꽉 차더라고요, 침대. 진짜로요? 네. 아, 근데 또 침대하고 또 이렇게 금발이세요? 당연히 그 전형적인 아. 그 미인 있죠. 예. 그리고 나이도 젊으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완전 무슨 바비 인형 같았겠다. 특유의 미인이죠. 네네.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남자 간호사니까 아주 좋아. 그때 아주 그냥 간호사 되길 잘했다고 느끼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예. 이런 날도 있어야지. 네.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초창기에 한국 환자분이 오셨는데 59세예요. 젊으신 분인데 암이시더라고. 췌장암 거의 말기시고 그래서 이제 시한부 6개월 받아놓으신 상태고요. 예. 통증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H로 시작되는 아편 계열 약보다 한 7배, 10배 센 약이 들어가요. 그 혈관으로 바로바로. 그러면 이제 약간 부작용으로 약간 이게 구역질이 나오거든요. 예, 예. 토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렇게 센 약을 투약을 하시고도 영어는 전혀 안 되시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 신분이 영주권이 없어요. 진짜로요? 네. 그거를 따져볼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족 있으십니까?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있긴 있는데 의정부에 뭐 연락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한국말 쓰는 간호사가 있으니까 또 남자고 뭐 이런저런 짬짬이 시간 날 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담담하시더라고. 죽음 앞에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저 같으면 아프다고 난리를 칠 거고 살려달라고 막 짜증에 할 수도 있고. 뭐 욕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조용하시더라고요. 담담하고. 제가 담당하다가 이제 계속 바뀌니까 예. 담당자가 한 2주 정도 지났다가 그 환자 어떻게 됐어 하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다른 말기 치료실로 이제 이송이 되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로. 제가 6개월 불러가지고 뭐 좀 계실 줄 알았더니 네. 매우 담담하게 가셨다고. 오랫동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환자분이셨죠. 이형 말리에서. 그러게요. 예. 아이고. 가족들은 돌아가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의 환자의 의지랄까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담담하게 가시고 선택을 하셨고 그 순간 뭐 어떻게 살아오셨든 제가 볼 때는 품위 있게 마무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아,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셨고 부모님,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신데 죽음에 대한 거는 저도 어쩔 때 생각해보면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죠. 두려운 게. 그래요? 저는 맞죠? 두려움 그 이상인데.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UFO도 궁금하고 사후세계도 난 참 궁금해. 저는 정치인 뿅뿅뿅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좋아하니까 그분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저의 생사관은 그냥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 일을 하면서 내일 바로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고 힘들게 했던 진상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동료나 상사는 아닌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는 진상이 존재하기 힘들어요. 네네. 제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진상이기보다는 과도하게 반응을 하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계시죠. 네. 기억나는 분이 굉장히 잘생긴 그 백인 네. 그 운동선수 젊은 친구가 입원했어요. 그 친구가 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마약의 종류는 확인이 안 됐는데 네.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약에 취해서. 네, 왔는데 다 연락이 되고 신분 확인을 해보니까 유명한 미식축구 네. 그 코치예요. 오. 엄마가 아들 자랑하면서 여자친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봐도 많게 생겼어요. 네. 아주 근육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20대니까. 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사경을 헤매잖아요. 예. 약을 많이 했더라고. 몸에 근육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소가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거든요. 예.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아무나 붙잡고 뭐 욕 비슷하게 뭐 니들이 이것밖에 못하냐?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부담이 됐죠. 그런 어머님이 이제 진상이라면 진상이네요.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서로가 그러니까 병원 일을 하면서 조금 제가 인격적으로 나아진 부분이랄까 조금 나아진 부분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표현 방식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네? 자기 아들 내가 문제니까. 그냥 쉽게 저 인간 왜 저래라고 돌아설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분들한테 대처하는 방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가 있으세요? 저 개인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사람이 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뭐 우리처럼 왕따를 시킨다거나 동료 선후배한테 일 자체가 많거나 힘들어서 스트레스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네. 이 순간도 곧 지나가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한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영혼의 흔들림이 오진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천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간호사 직업이.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세금 신고한 게 94,000 몇백 불이에요. 네네. 연차 수당 붙고 뭐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뭐 10만 원 되지 않을까. 2, 3년 후에는 이제 네. 한 4, 5년 차 되면 한 10만 불 받는다고 보면 되네요. 네. 야, 우리나라 의사들도 힘든 의사들 많거든요, 사실. 예, 한국은 경쟁이 좀 세니까 예. 심하니까. 근데 지금 간호사분이 이제 4, 5년 차에 1억 받는다 그러면 작가 하세요. 네. 비행기 탈까? 영어 공부부터 그러니까. 시작하겠는데요. 아, 영어만 잘하면 나도 부럽네요. 미국에서 우리 피터님처럼 간호사를 하고 싶은 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뭐 본인이 뭐 구글링을 하든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마음과 현실을 나눠서 말씀드려보면 네.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외로움을 가급적 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외롭죠. 내 나라가 아닌데. 그렇죠. 부모님도 친구들도 못 사람이 보고. 치이다가도 혼자 있으면 그 치이는 게 그리운 게 네. 우리 마음인데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혹은 자기만의 어떤 방식 외로움을 좀 완화시키는 외로움에 불을 떨지 말자.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자. 여기서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 피부 색깔, 생김새, 머리 모양, 생각, 국적, 언어 모든 게 심지어 종교까지. 네. 심지어 뭐 게이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일 수도 있고. 나는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진심이 그건 노력을 해보자. 어차피 로마에 왔으니까. 네. 그런 생각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자. 뭐 이런 거 정도? 현실은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죠. 영어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영어 못한다고 놀려도 한글 듣고 한글 흘리고 그다음에 돈은 부모님이 도와주면 뭐 그냥 내 복인 거고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해내려면 당연히 좀 저축을 해야 되겠죠. 네. 성실하게 길게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자기가 잘 계산해가지고 시간 대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고등학생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분 문제도 고민을 해야죠. 전문가하고 뜨겁게 깊이 있게 잘 대화를 해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브로커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여쭤봐도 일단 제 인생의 어떤 한 기간에 돈을 좀 벌었던 기간이 있었었어요. 학원 할 때. 예, 소위 말하면 뭐 비자금이랄까. 네.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내 집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차는 뭐 고급차는 아니어도 뭐 중형차 정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몇 억은 아니어도 천 단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제가 갖다 쓴 게 한 1억 좀 넘는 것 같아요. 1억. 네. 뜨거운 토론을 했던 그 변호사분한테. 변호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몇 억씩 들어가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천 단위인데 천 단위. 네.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말 예민하고 미묘한 분야라서 네네.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일반화 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물론 개별적으로 뭐 소개 이런 거야 도와주는 차원에서 뭐 말이 오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방송용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전까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한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네. 대충 계산기를 뚫겨 보니까 네. 1억은 확실히 넘게 쓴 것 같고 1억 샀으니까. 정도? 근데 2억은 안 쓴 것 같아요. 투자 금액 횟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하다 수업 내는 게 몇 배 되는데 부럽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신 거고. 그러면 이제 피터님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막 궁금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비밀이랄까? 비행기를 타면서
그 모든 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단계가 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4, 5단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10년에서 절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 돌았으니까 항상 저에게 중요한 질문은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간호사였으면 뭐 열심히 환자들 도와가며 살면 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고 싶었어요. 마취 쪽을 그럼 천상 대학원을 가셔야겠네. 그것에 대한 구글신과의 대화를 2008, 9년에 많이 네. 했었죠. 그래서 프로포폴을 찾아보셨네. 프로포폴은 자연스럽게 네. 중환자실에서 실제 많이 써요. 그래요. 그 약은 네.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 있는 이유가. 예. 맞으면은 푹 쉰 것 같이 된다면서요. 그건 안 맞아봐서 모르겠고 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예, 예. 말이 약간 엮을 했는데 구글신 약이 조금 있다 하고요. 프로포폴 약이 조금 마무리하면 배울 때 2가지를 물어봐요. 너 어제 내가 이 약 2가지 얘기하라고 그랬지? 중요한 거. 네. 1번. 이 약을 쓸 때는 인공호흡기를 반드시 끼고 있는 환자에게만 써야 된다. 오. 2번. 이 약은 혈압을 순간 떨어뜨리니까 모니터를 숫자를 정확히 보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 약이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마취의 개념은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네. 시체 말로 반 죽여놓는 거잖아요. 어? 네. 마취하고 잘못으면 사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호흡 근육이 마비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분야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호흡기, 분야죠. 인공호흡기를 끼면 절대 안 죽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호흡을 못해도 기계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렇구나. 되죠. 그리고 혈압을 순간 떨어뜨려 버리니까 순환기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2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장점이 많은 게 굉장히 빨라요, 반응이. 난리를 치는 사람한테 쓱 주입을 하면 그냥 자요. 바로 굉장히 빨리 반응해요. 말 그대로 재우는 거죠. 그리고 뭐 자고 났더니 기분이 어땠어? 이제 신문기사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푹 쉰 것처럼 된다 그러더라고. 껍질을 이렇게 종이를 벗겨보면 네. 이게 완전히 우유병이거든요. 우유 주사. 그 지방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크기는 바카스병 정도 크기인데 네. 100cc 예, 예. 재밌는 약이다 싶은 거죠. 저도 한번 맞아봤는데요. 진짜로? 네. 어땠어? 내시경 할 때 예, 대장 내시경 할 때 어. 왔는데 근데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쪼그려서 누워 있는데 언제 하지? 왜 안 하지? 했는데 끝났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기억이 없이 그냥 끝났더라고요. 아까 하던 얘기 돌아와서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2008, 9년 이때는 미국에 이런 직업이 있다더라, 뭐 전망이 있다더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뭐 준 것도 없이 싫은 사람도 있지만 뭔가 그냥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하려면 간호사를 반드시 해야 돼서 거기까지였죠. 내가 뭐 간호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필수로. 물론 그 위에도 조건이 많죠. 뭐 네네. GR도 봐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시험 준비야 뭐 제 소관이고 제가 뭐 열심히 하면 좋은 거 많이 많은 건데 중환자실 경험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고 예. 뭐 비밀할 것 없지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네. 내년쯤에 여름쯤에 이제 간호사는 목적지가 아니고 예. 경유지가 되는 거죠. 경유역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네. 이제 마취를 할 수 있는 걸로 올라가는 게 이제 목표네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럼요. 뉴욕 맨하탄 어, 마취 사편으로 네, 그래서 나오시죠. 이제 뭐. 마취하는 사람으로서 네. 간호사 얘기는 그만하고 네.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마취하진 마시고. 이 미운 사람들은 이제 재워야죠. 무섭네? 약간 그 사실 사이코 영화 같은데? 마취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럼요. 네. 못 깨어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죠. 예. 무서워. 아주. 요번에 저 뭐 성형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한 명 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게 나일 수가 있는 게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마취까지 한다. 그러면 연봉이 팍 올라가나요? 그렇죠,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보상이 충분히 되네요. 저한테는 과분한 보상이죠. 제 개인한테는. 네. 미국이니까. 예, 예. 현재 마취에 관심이 많으신 분 입장에서 내시경 할 때 마취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마취 안 하고 했더니 기도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막혀서 사고 나는지 마취를 해야죠. 이제 신문 보면 성추행이다 해가지고 마취 상태에서 네. 어쩌고 하는데 글쎄요. 뭐 뉴스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남자는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미국에서도 제가 남자 간호사인데 주의사항을 전달받을 때 예, 예.
싸울 때 특히 어린 친구들 환자를 되도록 맞지 말라. 음. 그리고 병동에 있을 때는 제가 아예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나이로 보면 대충 네. 50세 이하, 백인, 그다음에 유태인들이 특히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민감하기 때문에 몸을 드러내는 게 있어서 쓸데없이 이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아예 그런 환자 안 맡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비뇨기과 의사 우리 나왔었잖아요. 열정파포라고. 그 동생도 웬만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간호사 대동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병동에 있을 때는 이제 여자 간호사분랑 같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학생 때 실습을 돌잖아요. 네네. 그러면 산과 돌아요. 예. 그때 마음속으로 나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내가 애 낳는 장면을 이번에 보고 영원히 볼 일이 없다. 그래서 환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예. 이 아이 낳는 장면을 학생들이 보게 해도 되느냐. 어. 2번인가 거부를 당했어요. 한 번은 유태인 분이었고 예. 한 번은 이슬람 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문화 종교적인 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들어간 병실은 이제 중국분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 봐라 이래요? 올해가 용띠인데 뭐 드래곤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정말 못한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사를 생각하셨나 보죠. 그때 한 2번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그런 어떤 성과 관련된 부분에 휘말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매우 약하죠. 그러겠네.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그것 따질 겨를이 어딨어요. 그리고 제가 플로리다에 한번 갈 일이 있었거든요. 예. 여자분들이 거의 다 위에 안 입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 주소 좀. 마이애미. 예. 마이애미?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그러면 보는 사람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너무 다 그러고 있으면 뭐 신기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사람 몸에 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막 뼈가 보이고 그러면 되게 무섭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열대 명이 모여가지고 그 환자를 케어를 하면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고 환자를 살리는 게 문제지. 심지어 이렇게 수혈을 하다가 누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피 주머니에 구멍을 내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피가 튄 적도 많이 있고 무슨 영화처럼 네. 덱스터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트로에 막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그런 장면도 많고. 그러겠네요. 그 우리 비뇨기과 의사 열정파포님도 비뇨기과니까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몇 분만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환자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료하느라고. 그러니까 진짜 변태는 환자를 안 보는 거고 그 상황에 맞게 마인드셋이 안 되는 게 진짜 변태죠. 저번에 뭐 프랑스 모델이 왔는데 너무 이쁘고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움찔해요. 이건 사고 난다. 이게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요. 이 환자를 내가 맡아야 되겠어?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가면 안 될까?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건 있죠. 너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잊지 마라. 중환자실은 괜찮아요. 문이 다 유리로 돼가지고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고가 난 적 있어요? 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반 병동에서 소송 걸린 얘기를 몇 번 들었죠. 어떤 식이에요? 환자를 이송시키는 그 요원들 있잖아요. 네네. 환자 이송 간에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죠. 막 신체적 접촉을 하고 그랬나 보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 사고도 많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남자가 좀 불리한 면이 있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안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환자들을 죄송하지만 좀 피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피터님은 네. 안 맞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공식 질문 피터님에게 뭐뭐란 작가 하세요님 하나 해주세요. 네, 피터님에게 청국장이란. 마음의 위안. 근데 만약 그거 하면 이웃들이 좀 반응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사는 곳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이해해주는 그리고 분위기고. 그것까지 신경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오래 사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오징어는 굽지 마라. 오징어. 애들 기겁을 한다. 이게 살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징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 냄새 같기도 해요. 우리가 구수하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그러면 맥주 먹을 때 오징어 구이 같은 거 없어요? 말린 생선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는 미국 애들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미국 애들은 뭐 햄버거 문화니까 네. 고기 많이 먹고. 감자칩 정도. 네. 공식 질문 피터님에게 친구란? 왜냐면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친구들도 못 보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소통?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네. 모든 것을 초월한 친구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나 뭐 이런 국적 네. 다 떠나서.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친구인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인데 알고 보니 뭐 흑인이고 뭐 성소수자고 혹은 연배가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되는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 조건들이 맞아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돼 보니 이런 사람이더라.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에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경험을 좀 아직 못 해봐가지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네. 그러면 이제 피터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특별히 뭐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뭐 홍보할 게 뭐 있나요? 아니 뭐 우리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다 그러면 그 치과 치료에 대한 어떤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개받은 안양 네. 동안구의 프라임 치과 원장님 예, 너무 감사드려요. 안양에 있는 프라임 치과 아, 예. 그거 이름 많이 쓰더라고 프라임 치과. 네, 예, 거기, 분당에서도 본 것 같아요. 예, 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팟빵에서 파트로 후원해 주시거나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터님이 평상시에 궁금한 직업 있으세요? 여기 모셔서 듣고 싶은 직업이 있다 그러면 섭외해 주실 만한 분 안 계세요? 한전 다니는 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 사촌 동생이요? 사촌 동생. 그분도 재밌을 것 같아.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궁금한 직업 없으시면 그분 꼭 좀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에게 바둑이란? 알파고에게 이세돌이란? 그러게요. 지금 우리 녹음하는데 속보가 계속 오더라고요. 3패디 1승. 이세돌 기사가 한번 이겼더라고요, 오늘. 정말 대단한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의 승리고 얼마나 심적 부담이 있었겠어요. 미국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네. 미국이란 나라가 뭔가 이렇게 R&D에 투자를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을 쏟아붓거든요. 과학하는 한국 분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립고 부러워서 미국으로 많이 가시는데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알파고나 그런 인공지능에 상상을 초월한 투자를 했었을 텐데 새돌이 아저씨가 그걸 제껴버렸으니까. 한 번이라도 이겼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이세돌 기사가 처음엔 자신만만했어요, 사실은.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후배들하고 또 밤샘 공부도 했더라고요. 3연패 할 때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겠어요. 이게 지금 처음 패한 거잖아, 알파고가. 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보완이 되거든. 이게 영원히 역사에 남을 수가 있어요. 유일한 인간의 1승으로. 이세돌 씨는 이름은 영원히 남는 거야. 네. 전 인류에. 그쵸. 이세돌 정도가 겨우 한 판 이겼으니까. 네. 앞으로 그 알파고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느 그러니까요. 기사가. 구글이 10억인가 12억 갖고 아주 그냥 엄청 홍보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한 100억은 줘야 돼. 내가 봤을 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행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의 진행자 탁PD님이 녹음 예정입니다. 인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날 패널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 방청객이 또 2분이 오세요. 사상 최대 인원이 투입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공식 카페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꼭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피터님처럼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나 카카오톡으로 신청 바랍니다. 직업만 있으면 돼요. 유명한 직업, 좋은 직업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뭐 되겠냐 안 해 하는데 직업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 분이나 신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꽃샘 추위가 너무 추웠는데 주말에 시간 내서 나와주신 우리 고정 패널 작가 하세요님하고 아까 약속 때문에 갔던 방고 패널 시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청 나와주신 우리 작가 하세요 선배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난잡한 이야기 사상 최고의 녹음 시간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또 특별히 두 번째셨고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서 충분히 말씀할 시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작가 세훈님부터 네.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11월에 복무가 끝나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제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되게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피터님 뵙고 그런 생각이 좀 바뀌게 됐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대사 중에 가장 늦은 때나 가장 빠른 때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저도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많이 배우셨네. 네, 네, 많이 아주 좋은 배웠습니다. 시간이었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 피터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아버님이랑 화해도 하셨고 임플란트 치료도 받으셨고 3순위인 헤드헌터 윤지영의 난잡한 이야기 녹음도 하셨는데 다음 주면 돌아가시잖아요. 네. 아, 또 언제 뵐지 그때가 기대가 되는데 마취하는 분으로 한번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녹음 후기하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아름다운 밤이었던 것 같고 서울은 한때 저에게 뭐 기쁨도 주고 슬픔도 줬지만 네. 역시 돌아와야 할 곳이 아닌가. 아, 나의 모국이고 예. 예, 그래서 더 자주 와서 사람들 교류하고 인사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지영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 눈이 딱 들어와 너무 미안해지는 말 가만 봐 딱 한 번만